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삶을 위한 철학 수업이라는 이진경 작가님의 철학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작은 용기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4부 자유와 욕망에 속해 있는 한 챕터를 읽어보려고 해요. 18번째 챕터가 되겠고요. 속도와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제로 속도의 강박증과 춤추는 신체의 시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 같죠? 예. 너무 바빠요.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그래도 하루가 부족하고 일주일이 부족하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어찌나 빨리 가는지 참 모르겠는 그런 세월들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 중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재밌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속도를 갖는다. 속도란 움직임의 속도고 살아있음의 속도다. 어디선가 5년에서 8년 정도를 사는 토끼도 80년을 사는 인간도 200년을 사는 황소 거북도 평생 쉬는 호흡의 수는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대신 토끼는 인간보다 10배는 빨리 숨을 쉬고 거북이는 인간보다 2.5배 느리게 숨쉬는 것이라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토끼는 동작이 빠르고 거북이는 움직임이 느린 것을 보면 그런 말도 그럴듯하게 들린다. 또 전에 누군가 수백 년을 살며 우리를 지켜본 커다란 느티나무가 보기에 인간이란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어느새 죽는 덧없는 존재일 거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며 맞아 하고 감탄한 적이 있다. 그렇게 서둘러 우리는 죽음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것일 게다. 그 죽음을 미루기 위해 안타까이 동원하는 돈과 과학으로 억지로 잡아내린 지친 수명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마지막 여기 억지로 잡아내린 지친 수명으로 슬픕니다. 그 수명이 억지로 잡아내려서 이제 100세, 120세를 바라본다고 하니 움직임의 속도, 이는 단지 행동의 속도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맨눈으로 꽃이 피는 것을 보지 못함은 꽃 피는 속도와 우리 지각의 속도 간의 간극 때문이다. 지각뿐 아니라 생각도 속도를 갖는다. 발걸음뿐만 아니라 영혼도 박자에 맞춰 움직인다. 이 문장을 니체가 즐거운 학문에서 쓴 문장을 인용을 했네요. 지각이나 발걸음보다 생각의 속도는 훨씬 더 편차가 크다. 로미오가 줄리엣을 향해 달려가는 생각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겨룰 것이다. 분노가 섞인 생각도 그에 못지않게 빠르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신체를 앞질러 서두르고 분노는 실제를 넘어서기에 성급하다. 쓰기 싫어 미루어 놓은 글이나 하기 싫어 제쳐둔 일을 향해 가는 생각의 속도는 아주 느리다. 말해보라. 여러분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어떤 속도로 생각하는가? 철학자들의 사유에도 다른 속도가 있다. 너무 빠른 사유는 통쾌하지만 비약으로 인해 허술해지기 쉽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많아 단조로워지기 쉽다. 설령 허술하거나 단조롭지 않더라도 빠른 사유는 따라가기 힘들다. 가령 둘레즈의 책이 읽기 힘든 것은 이 때문이다. 반면 너무 느린 사유는 친절하지만 지루해지기 쉽다. 중언부언하며 방향을 잃고 헤매기 쉽고 소소한 것을 따지다 지치기 십상이다. 보편적 진리를 강하게 설파하려는 사유는 모든 정신적 과정에 보편적 사유를 요구해야 하기에 템포가 느리다.
민족이나 거대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유 또한 거대한 전체적 신앙의 신봉자들이 서로 규합하기 위해 느린 정신, 느린 박자를 필요로 한다. 마지막 문장도 역시 니체의 즐거운 학문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요. 철학자들의 사유에도 속도가 있고 거북이에게도 속도가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생각의 속도와 정말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해야 하는 일을 향한 숙제를 향한 그런 생각의 속도는 굉장히 속도차가 다르죠. 재밌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었나요? 함께 산다는 것은 속도를 맞추어 사는 것이다. 걸음걸이의 속도를 맞추지 않고선 함께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속도를 맞추지 않고선 함께 행동할 수 없고 함께 대화할 수 없으며 함께 생활할 수 없다. 물론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숫자로 표시되는 어떤 크기를 같은 값이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각자의 신체와 영혼마다 각기 다른 속도가 있기에 그것을 어느 하나에 일치시키려 한다면 일치는 자기 속도에 대한 억압이 된다.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가령 걸음이 빠른 이가 같이 가는 느린 이의 속도에 자기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며 앞서갔다면 기다려주는 것이다. 느린 이도 평소보다는 빨리 걸으며 속도를 맞추려고 할 것이다. 속도를 맞추는데 실패하면 함께 하는 것도 결국 중단된다. 이별하게 된다. 사랑 또한 두 사람이 사랑에 말려 들어가는 속도, 사랑을 위해 움직이는 속도가 맞춰지지 않으면 고생하거나 실패한다. 아예 사랑이 안 이루어질 수 있죠. 시선을 주면 눈을 맞춰주고 손을 내밀면 잡아주는 것이 자꾸 어긋난다면 사랑은 막을 올리지 못한다. 막이 오른 뒤에도 상대의 마음이나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기다리거나 서두르며 리듬을 맞추지 않으면 사랑처럼 강한 끌림이 있는 관계도 쉽게 성사되지 못한다.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리듬을 맞추는 것이다. 몸의 리듬, 영혼의 리듬, 말의 리듬, 생각의 리듬. 왕가위 감독 있죠. 왕가위가 사랑은 타이밍이다 라고 할 때 타이밍이란 리듬이 맞는 것을 뜻한다. 리듬은 박자와 달라서 하나의 박자 안에서 상이한 속도의 움직임을 허용한다. 다른 속도를 갖는 것이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리듬이다. 리듬을 맞춘다는 것은 허용되는 차이 안에서 서로에게 속도를 맞추어 응답하는 것이다. 역으로 응답하는 능력이란 리듬을 맞추는 능력이다. 리듬을 놓치면, 타이밍을 놓치면 응답은 응답이 아닌 게 된다. 그쵸? 이쯤 되면 타이밍을 놓쳐서 리듬을 못 맞춰서 흘려보낸 사랑 이야기 하나 정도는 생각이 나셔야 할 텐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계속 이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그런 속도차,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극복해가는 과정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런 힌트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조금 더 따라가 보시자고요. 확실히 근대 문명은 속도의 편인 것 같다. 하지만 빠르기만 한 연주는 예술이 아니라 묘기를 자랑하는 서커스에 지나지 않고 감속할 줄 모르는 운전자가 모는 자동차는 살인기계가 된다. 속도에서 중요한 것은 빠르기가 아니라 변속 능력이다. 휴식의 속도와 일의 속도, 연인의 속도와 친구의 속도에 맞추어 성인의 속도와 아기의 속도에 맞추어 필요한 속도로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능력이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유롭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변속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인생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은 흔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속도가 중요하다기보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 빠른 속도를 내는 능력,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것보다는 얼마큼 빨리 달릴 수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상대에 맞춰서, 그리고 대상에 맞춰서, 그리고 어떤 관계나 사회에 맞춰서 적절하게 그 속도를 맞추어서 그 발걸음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공감되시지 않으세요? 저는 매우 공감이 되어요. 뭐 그냥 흘려버릴 관계라고 하면, 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뭐 모든 것에 제가 다 속도를 맞추고 살 필요는 물론 없겠죠. 그렇지만 정말 제가 욕망하는 관계가 됐던, 뭐 욕망하는 어떤 목표가 됐던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속도를 맞춰낼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었으면, 그런 능력이 커졌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제 인생이 한결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감이 오실까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자기들의 저 미친 속도에 맞추어 살도록 요구한다. 때론 유혹하고 때론 강제한다. 먹고 살기 위해 취직을 하려면 빠른 속도에 따라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모든 직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것을 요구한다. 점점 빨라져가는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따라가다 미쳐버린 모던 타임스 속 찰리 채플린의 곤경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 신체의 리듬을 초과하는 미친 속도의 강제, 그것은 우리가 그들이 주는 임금을 받고 노동해야 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천형 같은 게 되어버렸다. 우리가 내 돈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사서 쓰는 소비 또한 이제는 미친이란 말이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속도를 갖게 되었다. 미친 듯이 빠르게 생산되는 상품들은 미친 속도로 팔지 않으면 자본을 파멸로 몰고 간다. 휴대전화는 2년이면 바꿀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하고, 자동차는 3, 4년이면 바꿀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옷을 해질 때까지 입는다면 의류업계 자본가들은 얼마 안가 모두 파산하고 말 것이다. 하여 매년 매 계절 유행을 바꾸어 새로운 옷을 사게 만든다. 옷장에 옷이 가득하지만 입을 옷이 없네 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대부분 멀쩡한데도 입을 수 없는 쓰레기가 된다. 사물의 생존기간을 크게 초과하는 미친 소비의 속도가 우리의 감각을 유혹하고 그런 식의 감각적 삶을 강요한다. 우리는 대개 그 속도를 따라가며 산다. 그 속도감 속에서 세상을 본다. 속도와 정치라는 책을 썼던 한 철학자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속도의 파시즘, 섹시하지 않나요? 속도의 파시즘 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빠른 속도 그 자체는 미덕도 악덕도 아니지만 그것이 누구나 따라가야 할 강제와 강박이 되어 한결같이 빠름만을 추구하는 사회는 파시즘적 사회라고 해야 하니까. 그러나 이런 속도의 경쟁을 단지 세상이 내게 강요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에 의해 시작되었든 간에 지금 속도란 우리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추구하는 미덕이란 점에서 속도의 강박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 자신의 내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우리의 영혼도 미친 속도를 향해 치달리고 있는 것이다. 네, 다음은 내 영혼의 속도, 내 영혼의 속도. 영혼에도 속도라는 게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님처럼. 네, 읽어볼게요. 세상의 실에 매달려 그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로 춤추는 인형에게 그 춤은 자신의 그 춤이 아닐 것이다. 자기 속도를 가질 때 자기만의 그 영혼에 맞는 자기 영혼의 속도, 자기 속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춤이 된다. 자신의 삶이 된다. 분명 빠름 자체가 악덕은 아니지만 모두에게 빠름이 강요되는 세계에서 이 미친 속도의 체제에서 벗어나는 이탈의 연습 없이는 자신의 속도를 갖는 건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쵸? 어떻게 혼자만 멈춰서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러다 나만 낙오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소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일반적인 그런 이제 우리들 인간들, 자본주의 하에서의 인간들, 특히 또 신자본주의 하에서의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아주 자유로운 와 보이는 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매를 들고 있습니다. 허공에 서 있는, 정지한 듯 멈추어 서 있는 매야말로 하늘에 서 있는 매야말로 자신의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속도에 그저 따라가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때론 그 속도에 따라가기도 하지만 때론 정지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세상이나 자신에게 눈을 돌릴 줄 알 때 우리는 자신의 속도로 춤출 수 있다. 결정적인 것은 관성적인 속도에서 벗어나는 아주 작은 이탈의 성분, 강요되는 속도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치의 변속 능력일 것이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책의 부제목이기도 한 자유를 위한 작은 용기, 그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최소치의 변속 능력을 활용을 해서 이게 우리가 하도 이 변속 능력을 안 써가지고 퇴화했을 수도 있어요. 나의 변속 능력 어디 갔나 한참 찾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잠시 이런 세상의 속도에 로부터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에게 눈을 돌리고 내가 지금 뭐 어디로 가고 있나, 무엇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리고 굳이 내가 지금 이걸 이 속도로 달려야 되는 건지, 그러느라고 다른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것의 속도를 좀 더 높이고 어떤 것의 속도는 좀 더 늦추고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노력들이, 그런 시간들이, 그런 실천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고요. 제가 지금 이걸 읽고 있는, 낭독을 하고 있는 시간은 2019년도 12월 말이에요. 오늘이 12월 26일에서 27일로 넘어가는 시간에 읽고 있고요. 연말에 이런 좀 본인의 속도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조금이라도 가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녹음에서
또 함께 해주세요.